자, 다음 공천 얘기해보죠. 자, 국민의힘 공천이 상대적으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윤핵관이 공천되고 있죠. 윤핵관을 넘어서서 제가 어디 방송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이건 한 달 된 얘기 같은데 국민의힘 공천이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딱 두 사람을 보면 된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예. 주진우, 이원모 두 사람이다. 두 사람이 어떻게 공천되는지를 보면 이게 무슨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랬든지 저랬든지 간에 결론이 나오는 거다 이거는. 이렇게 말씀을 어디 가서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주진우 전 비서관은 어디 받았습니까? 부산 해운대갑에 그냥 받았죠. 단수공천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누구도 논란이 없는 상태로 그냥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예. 근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너는 왜 강남을에 공천을 했어? 라고 얘기한 것 같은 그러한 분노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원모 전 비서관이 납작 엎드려서 저는 사지든지 험지든지 사지든지 어디로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읍소를 한 끝에 마치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듯한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방황을 하더니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 용인갑에 전략 공천이 됐는데 제일 좋은 맛이 네, 용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사실 잘 모르진 않고 제가 과거에 용인 잠깐 살았는데 수원도 살았다면서. 가난해서 여기저기 이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은 기본 1년에 한 번씩 어렸을 때 이사를 다녔어야 돼요. 예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짧아가지고요. 그런 것이 혜택이 없었습니다. 용인갑은 언론 보도를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용인갑은 지역구가 신설된 19대 총선부터 21대 총선까지 내리 국민의힘 계열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당내에선 국민의힘이죠. 당내에선 수도권 텃밭으로 분류된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정찬미 의원이 2020년 총선에서 7.21%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데고 2022년 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에서 민주당 후보를 16.29%포인트 차로 제쳤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좋은 지역구입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관련 내용을 보수신문에서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지면만 좀 보여드릴까요? 시간 여유가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보수신문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 이게 6면입니다. 혁신위 때부터 희생 요란하더니 친윤 대부분 생환. 야, 요란하더니 생환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그 인유한 혁신위가 얼마나 그랬어요. 낙동강 하루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진 지도부 희생하라. 그래서 불출마하라고 얼마나 많이 압박했어요. 그 사람들 친윤이 제일 먼저 지목을 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 억울한 장제원 의원만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자기 이제 대리인을 갖다가 꽂았지만 또 어찌 됐든 간에 친윤 희생 요구했는데 장제원만 억울하게 그냥 다 살아오거나 진짜 아니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찐역관들도 전부 살아갔거든요. 그리고 현역 컷오프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용산에 그러니까 용핵관들이 쫙 가가지고 지금 어떤 내려가고 있는 건데, 근데 좀 일종의 이제 국민의힘이 공천을 잘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고, 굉장히 음험하게 했다고도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행정관들은 대통령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아. 맞아요. 행정관들이 내려가서 경선 붙는 거는 그건 별로 의미 없어요. 정치 경험도 없고 그냥 대통령실에 처음 들어가는 행정관들이 뭘 그렇게 대단해. 나이도 어리고요. 근데 수석급들이 들어가거나 강수용규 시민사회수석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국 끝내 단수공천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용핵관이라고 불렸던 핵관 중에 핵관이라고 얘기될 수 있는 주진우, 이원모 검사 출신 2명 그리고 윤 대통령하고 같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있던 인사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사들 가가지고 그냥 바로 내리꽂히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하는 것 같지만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말했던 건 하나도 실천된 게 없어 라고 보수신문조차 지적하고 있다는 거고요. 동아일보 오면도 한번 봐보세요. 동아일보입니다. 사지 가겠다던 검수저 이원모 양지로 찐윤 이철규 단수공천 이러면서 아예 그냥 얼굴까지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네요. 대통령 참모 출신 친윤 공천 상황 이렇게. 이철규 의원은 자기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원래는 경선을 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경선을 해야 공정하다 이것은. 근데 갑자기 경선을 하기로 했는데 경선 상대가 저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어요. 제가 손해만 보는데요. 제가 어찌 감히 경선 이러고선 잡음이 없어요. 자빠져 버려가지고 이철규는 단수공천이 아니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 동아일보 재밌는 기사에 재밌는 대목들이 있는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심없는 시스템 공천을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날 발표로 쇄신 대신 윤심이 반영된 윤 대통령 최측근들과 친윤 의원들을 양지에 공천하는 선에서 타협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내에서는 아무리 시스템 공천을 해도
윤심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현역 의원은 통화에서 이 정도면 최소한이고 진짜 윤심 대방출은 비례대표 추천에서 드러날 수도 있다고 했다. 걱정이 끝나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른 신문들 보도 다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뭐 한국일보라든지 한국일보 제목은 이원모 양지 경기 용인갑 전략공천 공천 보증수표 윤심 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보면은 이 지금 어쨌든 경선을 치르면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현역이 이긴다는 게. 그래서 공천관리가 좀 당황했대요. 지금 이런 기사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 이렇게까지 현역이 이기나? 당황을 해가지고 어제도 좀 말씀드렸는데 강남이나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경선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빨리 불출마하라고 막 압박한 다음에 영남이나 강남이나 이런 데는 불출마하라고 빨리 압박한 다음에 전략공천이나 이런 거를 좋은 사람을 할 걸 빨리 알아봐야 되겠어. 국민 추천 공천을 해야 되겠어. 막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 지금.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머리가 너무 아픈데다. 그러니까 열심히 분칠을 했는데 지금 화장이 벗겨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놀라겠죠. 그래서 사실 이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민 참여 공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마지못해서 지금 빨리 분칠을 또 한 번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명분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가 뭐 어제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더 뭐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민주당도 공천과 관련해선 이 시끄러운 잡음들을 이제 앞으로는 지금은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지만 어찌됐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조용하다고 해서 잘했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도 좀 알고 봤더니 그 추악한 이면이 자꾸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균형감 있게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김태수 님이 스픽스 빼고 요즘 언론 믿으면 큰일 납니다. 뭐 이런 말씀 현명하게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콕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